산재가 될까요의 김재민 노무사입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일용직 분들, 사고가 나거나 혹은 장기간 근무로 직업병이 생겼을 때 어떤 걱정부터 많이들 하시나요? 나 같은 일용직도 산재가 될까? 혹은 내일이면 현장이 바뀌는데 이런 증거들을 수집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일용직 근로자분들께서 내 몸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실행하셔야 하는 실전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이 그 현장에서 실제로 출근해서 일을 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일용직은 대체로 근로계약서를 쓰거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하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그 해당 사업장에서는 저 사람은 우리 회사 근로자가 아니다, 저 때 일한 적이 없다 라고 발뺌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출근했을 때 받는 안전자료, 또 현장 사진, 혈압 측정 내역, 혹은 그날의 작업 지시가 담긴 화이트보드, 본인 얼굴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팀장이나 관리자 등 현장의 관리 감독자가 지시하는 카톡방 내역이라든지 혹은 출퇴근 지시 내역 등은 반드시 체크해서 캡처해 두시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설 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라는 곳에서 자신의 일용직 근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의 직종이라든지 공사 기간, 근무 기간 등을 제출하는데, 이때 내가 어떤 직종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현장에서 형틀목공 혹은 배관공과 같이 숙련공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 인부, 즉 잡부로 기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산재 신청을 했을 때 형틀목공과 보통 인부는 작업 부담 요인이라든지 또 소음 노출 정도라든지 이러한 판단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명확하게 나의 직종을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모아 놨을 때 비로소 내가 사고라든지 직업병의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고가 났다면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용직 특성상 하루하루 근무하시거나 현장을 매일매일 다르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같이 근로했던 동료분들이 내일이면 또 다른 현장에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연락하려고 찾아보면 번호가 없어지거나 아예 번호가 저장이 되어 있지 않거나 다음날 현장에 있겠지 했는데 안 나오시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허다합니다. 사고 직후에 정신이 없으시더라도 나를 부축해준 동료에게 내가 방금 사고 나는 거 봤지? 혹은 너 현장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일했었는지 기억하지? 라는 식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혹은 통화 녹음을 녹취하시는 것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때 비가 와서 너무 미끄러웠잖아, 너가 바닥에서 넘어지는 걸 봤다 라는 식으로 동료의 짧은 진술 하나가 공단의 까다로운 심사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프면 참지 말고 반드시 또 즉시 병원을 가시되 초진 기록을 확실히 작성하셔야 됩니다. 대체로 일용직분들 보시면 사고가 나더라도 생계 때문에 내일 현장을 가야 되니까 일을 마쳐야지 일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미루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공단에서는 이게 일하다가 다친 건지 혹은 그냥 개인적인 이유에 의해서 다친 건지 명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고 당일 혹은 그 다음 날이라도 반드시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다가 어떻게 넘어졌고 어떻게 다치게 돼서 어디가 아픈지를 명확하게 진술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셔서 단순히 그냥 허리가 좀 아파서 왔어요, 그냥 무릎이 좀 시큰거려서 왔어요, 이렇게 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상하차 작업 중에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뚝 하는 느낌이 와서 병원을 왔다,
현장에서 미끄러져서 병원에 왔다. 이러한 구체적인 상황이 차트에 적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증거나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의사가 차트에 적는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입증 자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러분이 작업 도중에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도구라든지 위험 요소들을 사진으로 찍어 놓는 것은 굉장히 유리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난 직후에는 그 현장의 위험 요소라든지 불안정한 요소들이 모두 치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깨진 사다리, 미끄러운 바닥, 보호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난간 등 사진을 남겨두지 않으면 이후에 조사가 나와도 현장의 증거들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들었던 자재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 개수는 얼마나 되는지, 이동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또 작업 공간이 얼마나 협소했는지,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했던 장비의 사진, 이런 것들은 공단에서 심사를 하는데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일용직이더라도 본인만의 작업일지 등을 메모장에 작성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업체 소속으로 어디서 얼마나 일했는지, 또 몇 시간 동안 일했는지 매일 기록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에 직업병으로 산재를 신청할 때 오래된 장기간의 작업을 하나하나 기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업일지 등을 매일 작성했다면 추후에 근골격계 질환이나 소음성 난청과 같은 직업병을 입증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면 여러분의 고통은 그저 개인적 지병으로 치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가 기록자가 되셔야 합니다. 일용직 산재는 좀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현장 출근 사진, 동료 근로자의 진술, 정확한 초진 기록지, 또 나의 매일매일 업무일지 등 이러한 기록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분명 산재 승인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내 몸을 지키는 건 회사가 아니라 내 자신의 기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흘린 땀방울이 정당한 권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 노무법인 더보상이 도와드리겠습니다.